클린스만호 데뷔전 3월 A매치 콜롬비아전과 우루과이전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한 포포투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 모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호의 첫 출범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또 클린스만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나 뭐 이강인 선수나 많은 얘기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조금 전에 지금 벌어진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분석도 좀 해보고 어떤 전술을 사용했고 또 공격적으로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공격적이었고 수비력인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말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취재진도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김민재 선수의 발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 모든 게 좀 의미가 없어지고 좀 묻히는 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로만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이제 따끈따끈하게 정지훈 기자가 가져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경기 보고 이제 리뷰 영상 이제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카톡이 왔어요. 김민재 대표팀 은퇴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장난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라고 했는데 진짜 기사가 있었고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발언 내용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믹스존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정우영 선수가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플래시 인터뷰,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좀 뭐 거절하는 걸 했고 두 번째 또 요청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인터뷰가 되는데 이게 영상도 지금 많이 나온 거, 양상이 딱 한 팀이 찍었을 거예요. 아마 YTN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제 뒤에서 바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영상에서 제가 얼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제 앞에서, 김민재 선수가 거의 이 정도 사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뭐 경기력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뭐 이적설에는 좀 많이 좀 시달린 것 같아서, 좀 좋은 이야기만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 질문에 좀 일단은 경기 소감부터 보통은 물어보니까, 뭐 그러니까 평범한 질문에 평범한 답입니다.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못 이겨서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 전문은 제가 한 3번, 4번 돌려서 그대로 다 전문을 옮긴 겁니다. 말한 거 그대로 멘트가 있는 거죠? 말한 거 다 그대로 멘트를 다 넣었고 보통은 전문 쓸 때 한 번 정도만 읽고 그냥 좀 편하게 쓰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을 올린 이유도 이게 혹시나 내 기사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을 그대로 옮겼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믹스존 인터뷰를 할 때는 녹음을 하거든요. 다 녹음해서 다시 들어야 되니까. 녹음을 사실 이렇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안 됩니다. 뭐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최대한 전문을 좀 가져왔는데 세트피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소비 조직이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게 내 골 먹었기 때문에. 네,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강해지는 멘트가 나옵니다. 인정을 한 거긴 한데 그 부분에 본인도 이제 좀 격앙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표정도 좋지가 않았고요. 일단 더 집중해서 다음에 잘 맞춰야 할 것 같다. 선수들끼리 말을 많이 해서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다음에는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대표팀 은퇴 시대가 아니라 다음 경기는 더 열심히 잘하겠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멘트로 보여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그냥 답변을 했는데 이제 요게 조금 어쨌든 감정적인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재진에서 좀 힘들어 보인다. 이게 이제 어쨌든 취재진도 사람이고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했고 일단은 기운도 없었고 뭔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인터뷰를 할 때 그냥 긍정적으로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보인다 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건드린 거네 이게. 뭔가 좀 감정선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지금 좀 힘들다.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다. 당분간 여기까지 끊고 근데 당분간이 아니라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어쨌든 좀 말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이 아니라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기사들도 좀 보고 다른 반응들을 보니까 그 대표팀이 아니라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당분간이 아니다. 이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왜 이제 나온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당분간은 대표팀 소집이 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속팀에 집중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한동안 그러니까 그 대표팀 소집 기간에도 몇 번 좀 빠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멘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 됐고요,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할 정도의 멘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또 질문한 건데 멘탈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이적설 때문이냐. 왜냐면 콜롬비아전에서 울산에서 미스를 했을 때 이적설 좀 퍼나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아니다.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다.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적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축구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 경기, 수비적인, 대표팀의 수비 문제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몸도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몸도 힘들다. 몸이 힘든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나폴리에서도 뛸 때 몸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표팀보다는 내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 본래 이게 소속팀이죠. 대표팀에 다시 차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속팀에 신경을 쓰고 싶다. 요 멘트를 보면은 일단은 그냥 뭐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은퇴를 시사하는 거다라고 어쨌든 해석이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요 말이 조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조율된 이야기냐? 그럼 조율된 이야기라는 거는 협회랑 조율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조율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조금 뜸들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협회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가로에 이 얘기는 안 하고 이야기는 나누고 있었는데라고 점점점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얘기를 하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떠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 이제 멘탈이 무너졌고 몸도 힘들고 축구적으로 힘들고 여러 면에서 힘든데 내가 당분간이 아니라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한동안 대표팀 차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협회랑 조율이 되어야 되잖아요. 협회가 차출을 하니까. 그러면 협회랑 얘기가 다 됐냐라고 하니까 협회랑 대표팀에 내가 오고 말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경기가 너무 이제 타격이 커서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협회와 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 즉 이게 대표팀을 조금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소속팀에 좀 더 시간을 쏟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게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협회와 이야기를 나눈 건지 아니면 본인의 에이전트와 뭔가 얘기를 나눈 건지 요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가진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조금 더 답변을 해줬으면 이게 확실하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대표팀 은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해석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민재가 먼저 하고 저는 이제 이재성 선수,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이제 차례로 믹스존을 했는데 그럼 이제 몇몇 이제 뭐 저희 후배들 기자들도 그러면 김민재 얘기를 좀 물어봤으면 좋지 않았겠냐 했는데 뭐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듣고 그 당시 왔을 때는 대표팀 은퇴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기사가 첫 번째 기사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은퇴를 좀 시사하는 건가?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 좀 계속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김현정 선수가 추가적인 입장을 바뀔 것 같긴 한데 가장 의아한 것은 김현정 선수가 우루과이전을 앞둔 사전 회견에 선수 대표로 나와서 김영건 선수가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100회 A매치를 기록을 하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게 센츄리 클럽 100회 경기를 하려면 부상도 없어야 되고 능력도 유지해야 된다. 롱런 할 수 있을 실력이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영권이 형이 자랑스럽고 저 역시 부상 없이 대표팀에서 계속 활약하고 싶다. 기량을 유지 못하면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나는 최대한 많이 뛰고 싶다. 이 얘기는 이제 대표팀 은퇴 시사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나도 센츄리 클럽을 도전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제가 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네, 제가 파주에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 좀 못했고 근데 그동안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직후,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 월드컵을 좀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인터뷰할 때 예전에 막 김민재 선수 인터뷰는 좀 통통 튀고 뭐 좀 웃으면서 하는 게 좀 많았는데 월드컵 전후로 좀 뭔가 좀 조금씩 어두워지고 좀 기자들과의 대화가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날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요 답변은 보면은 그냥 은퇴까지 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이 김민재를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게 김민재의 위상이 어떠냐 이런 데서 왜냐면 워낙 정보통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레전드고 그러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뭐 스팔레티 감독이 한 얘기에 동의도 하고 그러면서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재가 그때 웃어서요. 웃으면서 답변도 하고 또 김영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또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사실 이런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느꼈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이제 김영건 선수가 이제 참 오래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뛰면서 저 선수를 좀 보면서 이제 좀 앞으로 이어가겠구나. 역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이제 대표팀에 어쨌든 호기자잖아요. 뭐 홍명보, 뭐 김영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잘 가겠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저 발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목 거의 처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퇴로 연결되지는 사실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또 은퇴 시사까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조율이 필요한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은 대표팀 경기는 조금 내가 좀 쉬고 나도 좀 체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내가 없을 때 다른 선수들이 또 뛰어가지고 기회도 얻고 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생각 정도를 또 해봤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냥 이 경기를 좀 돌아보면은 근데 경기 중에도 김민재 선수가 좀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특히
경기 종료를 앞두고, 왜냐면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제 쫓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VAR로 두 골이 취소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몰아쳐야 되는데 87분에 뒷공간을 완전히 내줘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온몸을 던져갖고 막아야 되는 막아냈죠.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땅을 빵 치고 일어나더니 그 손준호 선수하고 조금 이제 그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폭백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충돌이라든지 때문에. 뭐 이제 그 뭐 어떤 의견 교환을 좀 격한 표정을 했어요. 이게 저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거에 대해 손준호 선수도 뭐 이렇게 하고 김민재 선수가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혼자말로 입을 움직여요. 그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달려 나오면서 공을 잘랐어요. 자르면서 손준호 선수한테 패스하는 것처럼 줬어. 나폴리에서 이렇게 탁 잘라서 주면은 뭐 안기사라든지 뭐 로보트카가 받아가지고 공격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손준호 선수가 빠뜨렸어. 그리고 발베르데가 받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거 공격을 해. 공격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공격수도 막아야 되고 윙도 막아야 되니까 손준호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잖아요. 물론 이 선수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지만 내려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혼자서 이 두 명을 막다가 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태클을 해서 막았을 때도 손준호 선수가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끊어낸 다음에 움직임을 커버 플레이 좀 해줘야 해줬어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제 좀 읍소를 한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우영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포백을 보호할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 그쵸. 그리고 풀백들의 수비도 아쉬울 뿐더러 김영원 선수도 지금 조금 이제 분명히 황혼기에 오면서 피지컬적으로 전성기 때 경기를 못 보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혼자 다 커버를 하니까 원래 나폴리에서도 커버를 잘하지만 나폴리에서는 그래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좋은 클래스 주변에 좋은 있는, 선수들이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광범위한 커버력과 공격 전가력과 이런 게 빛나면서 신명나는 축구가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힘이 들고 그런데 그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니까 내 탓인 것만 갖고 역부족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모든 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현수에 좀 지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폴리에서는 엄청 좋은 경기력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센터백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대표팀에 왔을 때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뭐 기사 제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팬들이 반응하는 또 김진수 선수 인스타 들어가면 약간의 좀 지적 같은 팬들의 이제 약간 안 좋은 말도 좀 있어요. 대표팀에서는 좀 뭐 못한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폴리에서는 잘하고 왜 대표팀에서 이러냐 아니면 실점의 빌미가 뭐 김민재 선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여론을 선수들이 다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기사도 보고 모든 선수들이 기사라든가 또 본인의 인스타도 다 보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담감을 안고 뭔가 또 본인에 대한 자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력이 사실 뭐 좋지는 않았잖아요. 나폴리 수비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 또 주경기 선수가 2실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수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월드컵까지 확장을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브라질전 대량 실점 때도 너무나 좀 힘들어했었고 뭐 사실 그 앞서서 이제 가나전 같은 경우도 부상 투혼으로 뛰면서도 3골을 허용을 했었고 최근에 뛴 경기들에서 본인이 실점하면서 이기지 못한 경기가 많다 보니까 나폴리에서는 너무나 상반된 그 경험들을 그렇죠. 하니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심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뭐 관계자를 통해서 선수들의 그런 대변하는 관계자들 얘기 들어도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한대요. 어쨌든 난 정말 유럽에서 뛰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와서 뛰고 팬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좀 많이 지치고 심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많이 쌓인 거죠 최근에. 게다가 또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 진출한 지 2년 차밖에 안 그렇죠. 돼요. 근데 이제 첫 해는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뛰면서 지금보다 이제 그 페네르바체의 일정이 조금 이제 나폴리에서보다는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나폴리가 워낙 좀 중요한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폴리에서 더 전술적으로 많은 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대표팀을 오가는 일정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그 체력적으로나 그 시차적이나 많은 것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좀 짚고 싶은 게 그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이 다음 시즌 도중에 열리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렇죠. 부담이지 않을까. 뭐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더 빠져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나폴리에서 잔류를 하든 또 이적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시즌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나폴리에서도 거의 풀타임, 매 경기 풀타임 뛰는 그런 좀 체력적인 부담에 여기 와서 지금 2경기 풀타임 뭐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몸 상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이런 수비적으로 지금 부담감이 거의 김민재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느껴보면 손흥민 선수는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고, 이강인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커팅을 하고 뭔가 커버를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응원들이 어쨌든 좀 부담감,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거를 좀 해내야 된다는 수비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혹은 내가 또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더 반대급부가 더 크고, 저는 또 이제 그게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그 부담감들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가 정말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싸우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 또 하나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더 이상 이제 그 그쵸. 어린 선수가 아니라 베테랑이고 27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티아고 실바도 있지만 뭐 10년 더 뛸 수도 있어요. 몸 관리 잘하면. 지금이 딱 전성기인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우리 유럽에서 잘했던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땠냐. 박지성 선수.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그 한국과 그 유럽을 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릎에 물 차가지고 은퇴를 빨리 했고, 기성용 선수 은퇴를 안 했지만 그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일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표팀을 조기 은퇴했고, 구자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대표팀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때 폼이 쫙 올라왔고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소천에서 전성기가 열렸거든요.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게 분명히 선수의 컨디션에 큰 악영향을 미치니까, 네, 쉽지 선수 않습니다. 생명도 빨리 끝날 수 있고 소속팀에 들어갔을 때 경기력도 흔들리고, 이런 그 힘든 상황을 견뎌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를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참 이제 더 뻗어나가고 성장해야 될 때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내가 그 몸이 정말 힘든 거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그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 협회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끝나고 메시지 좀 길잖아요. 거의 1시간 네. 정도 하는데, 김민재 선수를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계속 김민재 선수였고, 그 뒤로 이제 여러 선수들을 하면서 어쨌든 기사가 이제 은퇴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도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협회 말을 좀 들어보자 해서 이제 홍보팀 쪽 물어봤는데, 일단은 홍보팀 장관은 잘 모르겠다. 어떤 반응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 홍보팀장님들랑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인 거죠. 일단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뭔가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회도 뭐 사실 아니라고 또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네. 들어봐야 돼. 김민재 선수 상대 정말 그러면 협회가 이제 그거 아닐 거예요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또 맞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고, 그게 이제 또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또 오해였다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 본인이 추가적인 그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도 한국에서 일을 보는 대리인이 있잖아요. 네, 그쪽도 이제 저희 몇몇 취재진이 이제 연락을 좀 했는데, 너무 늦기도 했고요. 시간이 늦기도 네. 했지만, 제보다 늦었다고 안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워낙 문제 네.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고심하겠죠. 일단 네. 김민재 선수는 아마 뭐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뭐 내일 오전 중에 뭐 어쨌든 또 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협회든 에이전트든 지금 상황에서 무슨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김민재 선수 본인과도 얘기를 분명히 맞춰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도, 물론 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언제나 이 감정에 따라서 생각했던 게 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생각은 여러 가지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때는 내가 대표팀에서 오래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힘들 때는 그냥 좀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흥분감이 남아있고, 졌으면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충동적으로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돌아봤을 땐 내가 그게 이렇게 말하려던 게 아닌데, 혹은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그때 약간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해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뭐 대표팀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시사했다거나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 전문을 다 치렀지만 이게 해석에 따라 많이 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좀 입장 표명이 될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을 것 예. 같지만, 분명한 거는 힘든 건 분명하다. 분명한 건 그 멘트에는 대표팀 차출을 일부는 조금 쉬고 싶은 뜻이 좀 내포돼 있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 발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대표팀 기간하고 소속팀 기간이 다르니까 뭐 집중을 뭐 어떻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온 건 대표팀을 한동안은 좀 안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뭐 자극적으로 잘못 쓴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정말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예.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대표팀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소수비 감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 건지. 근데 그건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선수의 지금 어쨌든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적설부터 해서 지금 예. 뭔가 자꾸 어쨌든 본인이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 경기는 열심히 뛸 뿐인데 자꾸 본인한테 월드 클래스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좀 부담이 되면서 오늘 약간의 좀 실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깔끔한 인터뷰는 다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좀 아쉽다. 경기 계기가 좋지 않고 좀 본인의 어쨌든 뭐 실전 비밀도 제공했고 좀 아쉽지만 뭐 속팅 가서는 좀 열심히 해서 다시 좀 집중하고 또 우승 이런 게도 걸려있으니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예. 이게 뭔가 지금 멘탈적으로 예. 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실 오늘 콜롬비아전 이후에 약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여론이 약간 좀 왜 이렇게 국대 오면 좀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좀 있던 했었거든요. 와중에 또 우루과이에 져버렸으니까. 또 팬들에 대한 그런 팬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여론이 좀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본인에 대한 자책도 하면서 뭔가 믹스존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는 김민재 선수만 알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예.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 편집장이 네, 취재해가지고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고 이후 대표팀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 유럽 축구 2022-2023 시즌이 끝나는 6월 달에 이제 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이 기간에 아시안컵이 원래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개최를 포기하면서 네. 카타르에 열리게 되면서 카타르에서 내년 1월 달에 열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땐 친선 경기를 하고 이제 10월 달에도 A매치 데이가 있고 맞습니다. 11월 달에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선 경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힘들면 이미 검증된 선수니까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되고 새 감독이 왔기 때문에 아니 조직력도 맞춰야 되고 전술도 이제 새롭게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그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협회와 만약에 정말 그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몸이 정말 힘들면. 네, 보면 협회랑 좀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때는 시즌이 끝나거든요. 예. 사실은 좀 휴가를 또 가고 싶을 수 있겠죠. 뭐 시즌 끝나고 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선배들이 그동안 다 해왔던 일들이니까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몸이 정말 힘들면 사실 뭐 누구나 휴가를 가니까 한번 대표팀이 터지고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심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취재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딱 처음에 듣고 이게 어떤 해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뭐 녹음 파일만 진짜 10번 들어본 거야. 일단 그래서 10번 들으면 느꼈던 건 전문만이라도 제대로 좀 옮겨놓자.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고 저희가 녹음을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또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신 분들은 YTN에 또 맞아요. 영상이 또 보시면 될것 올라왔더라고요.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이제 많았습니다. 정정 기자가 또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네. 날이 밝는 대로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찍고 있거든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또 이제 소식 전해드리는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고 또 혹은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생각들이 오갈 텐데 일단 새롭게 김민재 선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머지 맞습니다.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포포투 한국판 정지훈 편집장과 함께하는 현장 취재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